10월 달에 보일러가 어머니 아파트가 보일러가 고장이 뜨거운 물 쓰다가 찬물이 가끔씩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동 보일러에다가 AS 신청을 했어. 빌라 2개, 카센터, 어머니 아파트 총 4개를 갈았거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캠핑카에도 직접 설치하고. 나도 보일러 설치 다 잘해. 시골집 뭐 가스 보일러부터 그 장작 보일러 겸 경유 보일러 겸 그 다음에 또 LPG도 다 설치 내가 다 해봤거든. 캠핑카도. 근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내가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가끔씩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전에 꿀렁꿀렁 대는 소리가 난대. 애가 뜨거운 물 쓰고 나서. 그래서 내가 뚜껑 열고 영상을 신나게 찍는데도 안 돼. 오이씨, 그래도 쓰는 데는 지장 없고 샤워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근데 그저께 전화가 온 거야. 급하게 어머니한테. 물이 나오다가 말았대. 그러면서 또 얘가 보일러 고쳐주세요. 딱 이런 전화를 하는 거지. 찬물 나오니까 짜증나겠지. 집단에. 그래서 담당자한테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보냈지. 보낸 게 아니라 AI에다가 자문을 구했지. 5개월 전인데 AS 신청을 했더니 똥꼬녕이 막혀가지고 보일러가 똥꼬녕이 막힌대. 그럼 우리가 질식사한다는 거야. 참나 쓰는 데는 보일러는 쓰는 데는 지장 없는데 뜨거운 물 쓸 때만 그렇거든. 그 얘기도 했는데 난 카센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납득 좀 시켜주세요. 똥구녕이 막힌다는 거야. 아니 거기 촉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안 가잖아. 출장비만 25,000원 주고 보냈지. 그냥 썼어. 혹시나 몰라서 그 베란다 문은 닫고 환기되는 창문만 열어놓으라고 그랬지. 겨울 내내 뭐 그쪽으로 뭐 열 다 뺐었겠지. 결론은 그런 대로 쓰고 있다가 애가 갑자기 또 찬물에서 뜨거운 물 나오다 찬물 갑자기 나왔다니까 어떻게 이거를 AI가 본사 직통번호를 알려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더니 통째로 가르라니까 AI도 걔를 씹더라고. 애들 본사에서 팀장을 보내줬어 어제. 그제 그날 다음날로 결론은 오늘이 12시 지났어 안 지났어? 아직 안 지났구나. 그 결론은 오늘 어제 이렇게 다녀가가지고는 AI가 16번이라고 얘가 그거 사진 좀 찍어보내. 그 여태 거 사진이 에러코드가 안 떴거든. 그러니까 그 젊은 양반도 넘겨짓고서는 통째로 가르라는 말만 한 거지. 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에러코드 나오면 그땐 사진 찍지 했는데 요번엔 나온 거지. 16번을 AI에다가 물어봤더니 AI는 삼성밸브 아니면은 워터펌프라는 거야. 담당자 팀장 왔을 때도 그 소리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 임의적으로 워터펌프 작동해봤고 삼성밸브도 작동해봤는데 이상 없다. 얘는 연소실 문제다. 연소실 옆에 1cm가량이 그게 고온 실리콘이 튀어나온 게 보여. 미세하게 소음기 가스켓처럼 그 부위가 떨어져 나온 게 보여. 보니까는 무슨 밀가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퍽퍽 하니까 거기에서 삐짓고 나온 거지. 그 안에 센서가 있는데 80도씨 이상 되면은 걔가 삼정밸브하고 펌프를 정지시켜가지고 그렇게 꿀렁거릴 수가 있다는 거지. 연소실만 29만 9천 원짜리 하나 갈면 된다는 거예요. 흔쾌하더라고. 그런 건 갈아주세요. 왜? 난 똑같은 보일러가 카센터도 있고 빌라 2개도 그게 있거든. 그러면은 나는 부속으로도 쓸 수 있거든. 뭐가 됐든 그럼 그놈만 갈아주세요. 그래서 그놈만 하면 된다 해서 오늘 하루 지난 오늘 딱 와서 갈아줬는데 갈기 전에도 난 분명히 그랬어. 나중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나도 정비자니까 카센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연소실은 그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분해해서 난 이해가 지금도 안 가는데 그 속에 스텐이 벌어진다. 라제타 벌어져서 아니 연소실에 해서 그 위에가 뭐 부풀린 것도 아니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화력이 세서 센서가 감지돼서 그걸 정지시켰다. 바로 연소통인데 똥꼬녕이 왜 막혀서 내가 숨 막혀서 왜 죽는 거야를 이해를 못 시킨 5개월 전에 그 젊은 기사 때문에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그 모양 그걸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도저히 샤워하다가 찬물 나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했겠어? 뜨거운 물 받아놓고 샤워하다 안 나오면 이걸로 샤워하라 이거지. 이상이 없었으니까 얘가 여태껏 쓰다가는 갑자기 그 찬물 나오니까는 나보고 수리해달라고 아예 통보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그 AI가 가르쳐준 본사 전화를 했고, 처음에 나온 그 직원 젊은 기사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날 납득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요번 팀장님은 아주 차분하시더라고. 그래서 믿었지. 웬걸. 똑같은 16번인데 AI는 분명히 삼정밸브 아니면 펌프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분은 삼정밸브가 펌프는 아니고 연소실을 통째로 갈면 됩니다. 거기에는 온도 센서도 있거든. 온도 센서 오작동해서 얘를 다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럼 여기에 ECU 컴퓨터가 닫아버렸거나, 근데 삼정밸브라는 놈이 조금 노란 띠가 있었거든. 걔가 수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 아무튼 난 일주일 전에 그걸 뜯어놓고 영상을 찍었어. 근데 다행히도 꿀렁거리는 게 보였어. 한번 삐짓고 나오더라고. 삼정밸브가 탁 물어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게 느껴진 게 뜨거운 물 틀면서 작동하면서 지켜봤지. 그것도 유튜브로 올렸는데 찾으려면 찾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필요 없고 그냥 연소실만 갈면 된다는 거야. 29만 9천 원짜리. 난 보일러 솔직히 말하면 직구로 사가지고 55만 원이야. 통째로가. 근데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을 말아먹었잖아. 어? 내가 보일러를 분명히 여러 군데를 설치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아파트는 수백 명이 사는 곳인데 불나면 내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뭐야? 보험까지 들어놓고 내가 건드려서 화재보험 큰일 나지? 쪽박 차는 거지. 너희들을 불렀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또 얘는 씻다가 또 이랬는데 할머니 보고 얘를 바꿔달라 했다. 할머니는 핸드폰 들고 갔는데 얘가 핸드폰을 뺏어 들어갔다는 거요. 그러다 할머니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민원을 작성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온 거야. 유튜브로 복사하면서 찍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어머니 전화번호가 들어갔네. 근데 그걸 생각 없이 유튜브 올렸더니 유튜브가 빨간 줄 거면 확 정지시켜 버린 거야. 이거 여러 번 그러면은 나 유튜브 날라가거든. 아씨, 이걸 내가 승질을 낼 수도 없고. 애부 전화했지. 야, 너 내가 네 핸드폰 뺏는 거 봤니? 너 할머니 핸드폰을 뺏어서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며칠 전에도 그런 거를 봤었고 오늘도 이러면 안 돼. 할머니 보고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보일러 고쳐달래 때 지 전화를 못 받으니까는 할머니 전화를 뺏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걸은 거야. 근데 할머니는 투덜투덜 대는 거지. 전화기 뺏어갔다고. 내가 어저께는 집에 이 똑같은 의자를 이거를 조립해 놨거든. 이게 편해서 어머니도 여기서 소환될 때는 이렇게 앉아서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한테도 그랬지. 핸드폰은 그렇게 뺏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저걸로 다른 건 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걸.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오늘 또 핸드폰 뺏어갔다고 그냥 또 그 생각에 또 애한테 승질 비슷하게 하니까 또 서로 티격티격 했나 봐. 그래서 애한테 전화했지. 너 할머니한테 방금 또 짜증냈지? 그러니까 울어요 또. 야, 그걸 뭘 우니? 내가 너한테 승질 내지도 않았는데. 뭐 추운 상황에 옷도 다 안 입었는데 갑자기 전화 받으랬다고 그냥 그거 들고서는 방으로 뛰쳐 들어간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해가 가는 거지. 근데 할머니는 다짜고짜 전화기 갖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지가 평상시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 할머니는 어쩌? 내가 주의를 할머니한테 준 거거든. 뭐든지 도둑놈보다 도둑 맞은 놈을 조심해랬다고.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킨 거지.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나도 네 핸드폰을 안 뺏어가는데 너는 할머니 폰을 뺏어서 싹 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음에는 할머니 스트레스 안 받게 해라 그랬지. 난 얘한테 승질은 안 내는데 이놈 자식이 할머니한테는 그냥 뭐라 그래. 이제 중1이면 이제 사춘기지. 안 보고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게 현명한 거야. 어저께도 이거 만들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 어머니 보고 나 도망간다고.
이거 만들어 드렸죠, 어머니. 두 개 갖다 놓고 어제 만들어 줬네, 이거. 만들어 들고 가서 피스 파워 가지고. 소화될 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 각도를 조절해서 잘 수가 있는 거지. 나 이렇게 해서 5년을 4년을 이렇게 살았다. 나 허리에 핀이 6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안 자면 안 돼. 카센터에도 이걸로. 근데 그때는 나무판만 깔고 얘가 근데 지금 한 12, 3cm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가 허벅지에 피를 눌러버리더라고. 그럼 이 받침을 대야 돼. 안 그러면은 하체 혈액순환 안 된다. 그냥 팔 밑으로 쳐지면 여기가 혈관을 눌러버리는 현상이야. 그걸 내가 느꼈어. 이걸 하고 나서. 이거 없었을 땐 다리에 여기를 눌림 현상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걸 딱 대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잤다간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앉아봤더니 어제 카센터에도 이렇게 올렸더니 좋아서 올렸지 했더니 뭐 여기가 혈관이 통하지 않는 걸로. 스타렉스 의자가 제일 좋아. 그리고 높이는 이거 다 없이 나무판을 까는 게 좋아. 피스로 박아서 안 움직이게. 근데 이동하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 나무로 개조했지. 그랬더니 어머 여기가 혈관을 눌러버리네. 그래서 여기를 받침을 했더니 이제는 편하더라고. 에이. 그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냈지. 내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면서 꼬장 부리면 나 수명 단축 되는 거거든. 20년을 했는데 이 담당자 팀장님한테 요 유튜브만 그 보일러 이름 안 집어넣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말한 대로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에러 코드가 떴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AI는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터해내든가 원상복귀 시켜버리고 아니면 나중에 나머지 삼성밸브하고 워터펌프 갈아서 문제없게끔 처리해 주세요. 분명히 나는 삼성밸브와 이놈이 AI가 가르쳐줘서 이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이건 이상 없고 엉뚱한 연소실을 가르라 했잖아. 물어내 이러면 이 사람 수명 단축 되는 거라고. 어? 얘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얘한테도 그랬지. 이 야간에 민원 사무면 이 사람도 식구가 있고 가족이 있을 거인데 퇴근했을 거인데 조용히 문자만 보내고서는 빨리 시간 지나기 전에 보내야지. 시간 그래 이거 힘들게 작성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긴급 출동을 뛰쳐나가면은 9시 43분인데 이런 메모를 어떻게 작성하냐고. 할머니 걱정 안 하게. 왜 할머니도 그럼 30만 원 생돈 깨진 걸로 착각할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내고 글귀 쓴 거 할머니한테 보여드려. 설명해 줘. 네가 그 지금 그러면서 담당자가 문자가 왔더라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담당자 그렇게 해서 내가 글귀 유튜브 보더니 나한테 이런 글귀 왔다. 할머니한테 설명해 줘라. 문자만 보냈지. 나 이제 얘가 무서워. 얘가 이혼한 전 마누라한테 방학 동안에 가 있더니만 뭐 턱 교정해 준다고 600만 원을 갖다가 썼으니까 이제 애비인 내가 이빨 썩은 거를 60만 원을 들여가지고 떼어줘야 된대. 아하. 결론은 이게 이제 승질을 내더라고요. 내 목소리, 야, 너 혼자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혼자 있대. 너 지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날 6년 동안 5, 600씩 뺏어가면서 나를 망하게 한 여잔데, 그리고 이혼했는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어머, 이거 옆에서 승질을 내는 거를 보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자 목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 그럼 뭐라 그래? 너 지금 내 얘기 안 들어줄 거지? 그래, 그럼 난 전화 안 받는다고 끊어버렸지. 방학 내내. 그 갈 때마다 내가 애한테 장난식으로, 야, 나를 망하게 하고서 그렇게 가서 미국으로 시집 가가지고는 집도 있고
나를 못되게 때려 부셨는데 전체를 한 달 만에 혼인신고 해버리고.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가서 확실하게 거들내고 와라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 실은 나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 그래서 바꿨어. 아무튼 난 죽으면 모든 재산 사회와 환원. 일단은 난 너를 피해 다닐 것이다. 그나마 네가 내 재산을 갖고 싶었다면은 카센터를 갖다가 상속 받을 거냐니까 싫다 했지. 그건 나 보험 서비스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걸 버려버렸어. 이제 시간 남아돌아.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연금 이제 한 200돈 되네 뭐. 나 밥 세끼 사 먹으면 땡이야. 어쨌거나 학원비는 이제 안 준다. 네가 벌고 싶으면 할머니 어깨 한 번 주무를 때마다 10,000원씩이야. 그럼 30번 해. 그럼 30만 원인 거야. 난 너 3학년 때, 응?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거 넌 매달 용돈 카드가 30만 원씩이었다. 근데 네가 날 학교로 불려가게 만들어서 5만 원을 축소시킨 거지. 응? 갖고 있는 걸 자꾸 뺏기지 말아라. 용돈 딱 5만 원에다가 네가 학원을 하나를 가고 싶으면 네가 10,000원씩 벌어. 할머니 어깨 한 번씩 눌러줘.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 어쨌거나 그거 쓰레기 저거 하나만 주워주면은 내 이 10,000원 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 어? 저 쓰레기가 벌거지처럼 생각하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안 주워줬지? 내 농마 와서 구경만 해도 10만 원씩 준다 그랬는데 싫다 그랬지? 그랬으면 벌써 학원비는 배꼽배기로 벌어놨겠다. 고맙다 이건. 나는 역발생이야. 할머니한테도 하는 말. 효녀지 뭐. 나 돈 안 깨지게 하는 효녀. 난 지금도 네 어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응? 말로 표현 못해. 6년치 녹취록이 있는데 너한테 한 개라도 안 들려준 이유는 네가 네 어미 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거들내고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너도 어미라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거 아니야. 뭐라 그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나? 네가 뭐 좋다는데 뭐 나 쫄딱 망하게 한 애미한테 가서 방학 동안에 놀다 오고, 기껏 지기사 두고선 지하고 놀러 다니려 했더니 맨날 뭐 롤러장 뭐 친구하고 먼저 선 약속이 있대. 그래도 이제 6학년 딱 졸업하니 뭐 나 따라다니나? 원래 사춘기 넘으면 안 따라다니는데 끝났지 뭐. 오히려 고맙지. 너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네가 다 차버렸지. 같이 놀러 다니랬는데 나는 서핑하면서 카이트까지 다 사줬는데 쥐가 안 놀겠고 상속 안 받겠대. 고마워. 그럼 내가 뭐 돈 벌 필요 있나? 그럼 넘겼지 보험 서비스. 지금도 내 차가 많아. 근데 놓지는 못하겠어. 그럼 그 돈으로 나 그거 유지 보수하면서 나는 잘 먹고 살겠는데 너 학원비는 대줄 생각이 없다. 너 챗 GPT하고 제미나이 잘 활용한다 했지? 그걸로 열심히 해. 진짜로 네가 가고 싶은데 대학교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봐. 근데 나한테는 이제 바라지 말아라. 나는 이제 은퇴했다. 난 분명히 그 미티 2030에다 3만 원 내고 매출액은 1,000만 원이 넘는데 500만 원만 썼어. 근데 내가 아파 보이더라고. 유치원 취직하러 간대요. 바로 충남에서, 요 경기도에서 바로 충남 1km만 넘어가면 되거든. 3km. 어머. 근데 웬걸 고향이 저 600 밑에 지방에 200m를 가야 돼. 자기 아버지 10년째 도망 다니고 있고 어머니도 따로 콩가루 집안이 된 상황에 뭐가 됐든 아파 보였고, 긴 바지 이거다. 내 카센터 이거구나. 허리에 핀 받고 제대해서 이 모양 요 상황입니다.
차 15대 있었거든. 정비기사 둘이나 있었고 카센터. 나 이제 격리 겸 색시감이 필요합니다. 저를 격리 겸 색시감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5년만 하고 난 시골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웬걸 바로 한 달 만에 혼인신고하고 동거 들어가 버리더니 그때부터 내가 종이야. 말도 나버리더라고. 존댓말만 서로 하자고 부탁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웬걸 나는 3년 동안 존댓말 해줬는데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거더라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돈을 더 뺏어가고 더 요구하고 일체 안 도와줘. 그냥 마비시키고 계속 마비시키고 때려 부시는 거야. 2, 3일에 한 번씩. 아파트 600만 원치 때려 부셨고 바로 카센터 뒤에 빌라로 구해놨더니 그것도 때려 부시고 경찰을 28번 119를 2번. 말로 또 표현 못한다. 또 얘기해야 돼? 이제 지겹다 이제. 자살 소동 벌이고 애 죽이겠다 그래 버리고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차를 처박아 버려. 사이드 풀러서 내 차를 굴러 떨어뜨려 버리고. 큰 사고 날. 그 전날 600을 줬는데 애를 물에다 집어넣고 바닷가에다 애를 죽이겠대. 그걸 녹취록으로 나 신고한다고 자꾸 본사 이름 막 쏟아지는데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뇌가 썩어버려. 막 타버려. 모든 사물을 보면 내 눈에서 초롱초롱 빛나거든. 저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내과센터에 이용할까? 긴급 출동해. 지금은 이제 뇌가 타버려가지고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인가 봐. 이혼을 하고도 그 결혼 생활 6년 지나고 이혼을 하고도 지금 10년 동안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머리가 타가지고. 근데 그게 이혼하자마자 남자들 10명 사진을 보내더라고. 자랑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지를 좋아한대. 그러더니 외국계 한국인한테 시집을 갔어. 미국계 한국인한테. 한국에도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미국에다 집 바로 사놓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더니 요 2, 3년 전에 이혼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빨아먹으려고 그래. 내 통장을 뒤지겠대. 그래서 혹시 그 사람 미국에서 이혼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렇대. 이 양반아, 지금 그 양반이 미국에도 집이 있고 이쪽에 땅도 있고 논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6개월치 돈 내용만 통장 내용만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빨아먹을 수 있대. 이거 우리나라가 망할라 그래나 이씨. 진짜로 이씨. 미쳐버려. 예미라 내가 더는 말을 못하겠어. 더는 더 바 얘기도 하고 싶고 보험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예미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이씨. 진짜. 진짜. 전화 들어오네 또. 아이고야 또 전화 들어오네.